자, 또 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회 자유부터네요. 자, 집회 허가 금지 조항의 연역. 20화국 헌법 60년 헌법에 최초로 들어왔죠. 자, 그러다가 이제 유신 헌법에서 삭제됐고 현행 헌법에서 부활했다. 자, 이렇게 집회 허가제를 헌법에 규정한 취지상 자, 예외 없이 절대적 금지다. 자, 허가제 방식으로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건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가 이제 우리 헌법 개정 권력자들의 의지죠. 자,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으로 모이는 거, 회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그 공동의 목적에 내적인 유대 관계를 족한지, 자,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를 족하다고 보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자, 공동의 의사 형성, 의사 표명이 공적 사안에 하나일 것, 자, 그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순히 공동으로 함께 하려는 의사, 자, 그것만 있으면 된다. 자, 내적인 유대 관계를 족하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 금지가 자, 집회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다른 구체적 설명 없이 그냥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라고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자, 너무 광범위하다. 따라서 집회 시위 금지는 하는 건 집회 자유 침해다. 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 시위 금지가 집회 자유 침해하느냐? 자, 이것도 침해한다고 봤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는 거의 대부분의 재판이 해당하니까 자, 거의 그 집회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상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거다. 따라서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 5개 집회 금지한 건 집회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현대 사회에선 저녁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집회 자유를 보다 넓게 잘 보장하려면 저렇게 일몰 시간 후에도 집회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건 그래서 집회 자유 침해다. 자, 집회에 참가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 수집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이자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집회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불허한다. 집회 자유는. 자, 중복된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자, 앞선 신고된 집회가 가장 집회인 경우, 다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죠. 가장 집회. 가장 집회인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면 안 되겠죠. 자, 금지하면 안 된다. 자, 국회의사당 근처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를 자, 예외 없이 전면적 금지한 거. 자, 이건 집회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비슷한 판례들 쭉 나와요. 국회의장 공간 근처 100m 이내 일률적 금지한 건 집회 자유 침해한다. 자, 이렇게 소규모 집회라든지 좀 위험성이 떨어지는 집회 같은 경우는 허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한 건 다 전부 다 집회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 자, 국무총리 공간 100m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면적 금지했으니까 집회 자유 침해다. 자, 요거 잘 봐두셔야죠. 외교기관 100m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규모 집회라든지 외교기관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까 자, 이건 집회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자, 각급 법원 100m 이것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자, 집회 자유 침해다. 자, 5개 집회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집회. 자, 우리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들은 자, 학문, 예술, 체육, 종교 등 자, 이런 거는 이제 폭력 집회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는 집회들이죠. 자, 폭력성이 낮다. 따라서 이거는 신고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미신고 5개 집회도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죠. 우리 헌법 자체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회 자유에서 배제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신고 절차는요, 그냥 협력 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집회를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고, 자, 미리 사전에 이제 사고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협력 차원에서 신고하도록 한 거니까 신고를 허가처럼 운영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자, 그런데요, 미신고 5개 집회 시 행정형벌, 자, 과태료 대신에 행정질서벌 대신에 형벌을 가하는 게 자, 과잉처벌이냐? 또 과잉처벌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과태료로 할 것인지 형벌로 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건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미신고 5개 집회를 해산하려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지
자, 우리 집시법상은 따로 별도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그 해석상 타인의 법익이라든지 헌법상 기본 질서, 자, 공공 질서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 해산하도록 해야겠죠.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법원도. 자, 위험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산해야 된다. 자,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케이스니까 그 법률 자체가 이렇게 집회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경찰서장이 집회 신고서 반려하는 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된다고 했죠. 반려 행위는 법에 나와 있지 않은 행위지만 자, 거부 행위로 볼 수 있겠죠. 집회에 대한 신고를 거부한 거니까 자, 이거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또 반려 행위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각하됐어요. 법원에서. 따라서 보충성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는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보충성 원칙도 요거 외회가 인정되고요. 물론 그 종료가 심판 기본권 제한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경찰서장이 반복해서 반려행위를 하고 왔으니까 헌법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 이익도 인정된다. 이렇게 세 가지 잘 봐두시고요. 자, 2인 집회 다수인이 2인 이상이면 되느냐? 자, 우리 대법원은 지시법 규제 대상이 된다고 했죠. 2인 집회도. 인천의 뜰 잔디 마당에서 집회를 전면적 불허한 거, 자, 이거는 예외적 허용이 아니니까 자,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해 놨던 거지. 특별히 허용하는 거죠. 근데 이건 허용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집회를 못하게 한 거니까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유도 없이 그냥 전면적 불허한 거니까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 돼서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자, 허가제 위반은 아니고요. 자, 선거 기간 중 선거 영향에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유권자들이 집회 개최하는 걸 금지하는 거, 모든 집회죠. 누구든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든 집회 선거 영향 목적 아주 강범위하죠.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집회 자유 침해한다 봤고요. 자,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건 사전선거가 아니죠. 사전선거는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집회를 사전에 막는 거, 집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 금지, 이게 사전 허가죠. 따라서 법률로 입법부가 하는 건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권이 주체여야 된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집회 자유에 포함되죠. 집회 장소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 집회 자유에 있어서는 집회하려면 항의의 대상, 이슈가 된 그 장소 그런 데서 이제 해야 보다 효과가 있죠. 따라서 집회 장소 선택 자유는 당연히 집회 자유에 포함된다. 체류액을 물에 혼합하여 살수한 행위, 이건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혼합 살수 행위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법률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한 거였죠. 따라서 이거는 집회 자유, 또 신체의 자유도 침해가 됐다. 자, 결사에 대해 허가제와 예외적 허용을 될 수 있는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회에 대한 허가와 마찬가지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 금지다. 따라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 안마사들의 안마사협회 가입 강제가 결사의 자유 침해냐? 소부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했죠. 다만 이 안마사들은 맹인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가 좀 관여해줘야 직업적 효율 이런 걸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국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가입 강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문제네요. 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관련 선거 운동 방법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인지, 그렇죠? 자, 운동 방법 제한한 건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되고요. 자, 선거 운동 방법 제한이 결사의 자유냐, 자유 제한이냐, 제한이 된다고 했죠. 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이 있다고 했죠. 사법인적 성격이 있고요. 자, 결사의 자유의 주체에는 단체 그 자체도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체 활동의 자유도 결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자, 단체 활동의 자유는 외부적 활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단체 내부의 활동, 단체 조직 형성하고 의사 형성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기관 구성하는 거, 자, 임원 선거하는 거, 자, 이것도 단체 내부 활동으로서 결사의 자유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임원 선거 운동 방법 제한한 건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라고 봤죠. 저기 나오네요. 자, 결사의 자유에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 포함된다. 자, 임원 선거가 선거권에 포함되냐? 선거권은 공직 선거권이라죠. 공무원 뽑는 권리다.
자, 이건 공무원 뽑는 권리가 아니죠. 선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공적 결사의 경우 사적 결사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 그렇죠. 자, 이렇게 공공성을 띈 특수법원이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자, 지역 주민들의 요 경제 발달 이런 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적인 목적을 좀 띄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사적 결사보다 기본권을 좀 더 제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심사할 때는 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 농협 중앙회장 선거운동, 자, 새마을금고 의사장 선거랑 비슷하죠. 이것도 사법인적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자, 결사의 자유에 속한다. 지역 농협 선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한 게 자, 결사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전화 통신, 인터넷 이런 걸 이용한 건 좀 저렴하잖아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데 자, 요거를 제한한 건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결사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법이 구성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 조직 활동이 결사의 자유를 보호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결사의 자유는 자유로운 사회 집단 형상이라고 했어요. 자, 결사의 자유가 보호하는 건 자유로운 사회 집단 형성이다. 자, 자유로운 집단 형성이니까 이건 법이 구성원을 자격을 정하고 있는 건 자발적인 게 안 되겠죠. 이 결사는 자발성을 띄어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여야 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단체, 자, 이런 거는 결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이 구성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 조직도 이거 마찬가지다. 따라서 유주택자의 주택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무주택자에 한해서 조합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법이 구성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약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 불허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건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개설 못하도록 한 거는 결사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는데요. 약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자, 이 입법 취지상 약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실제로 약을 취급하라는 거죠. 제조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니까 약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이제 약사가 아닌 자로 구성된 법인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약사가 아니니까 약국개설 불허할 필요가 있다. 자, 다음 학문과 예술 자유네요. 자, 학문과 예술 자유는 제헌 헌법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요 과학 기술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은 자, 현행 헌법에서 처음 들어왔다. 62년 헌법상 언론 출판 검열 금지 규정을 뒀는데요. 다만 이제 영화나 연애에 관한 표현은 이제 검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자,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 자, 양심의 자유랑 마찬가지로 진리 탐구의 자유는요. 절대적 자유로서 내면에 머무르거나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수업하는 자유 이거는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제한이 가능하겠죠. 자,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기속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자, 재산권 내용 형성뿐만 아니라 이 저작자의 권리도 이제 법률로서 보장되는 거죠. 자, 법률로 보장되는 거니까 입법적인 광범위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자, 교수나 교수해도 대학 자체 주체가 되죠. 대학 자체는 학문의 자유의 보장 수단이죠. 자, 학문의 자유는 주로 이렇게 교수가 누리는 자유로서 대학 자체 주체가 당연히 된다. 총장 후보자 기탁금 종합 문제네요. 자, 공무원의 기본권 주체성. 자, 공무원도 개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공무 단임권 침해를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의 지위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공무원도 기본권 주체가 된다.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 자, 이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냐?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죠. 자, 대학 자치의 본질상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에 연관된 직무를 많이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했다. 자, 그런데요, 총장 후보자 선정을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그건 또 아니죠. 직접 선출뿐만 아니라 간선제 이런 걸 통해서도 뽑을 수 있다.
반드시 직접 선출이 아니라 합의된 의사 방식. 자, 합의된 의사 방식. 그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면 되는 거지. 반드시 직접 선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여기 간선제 할 수 있는데요. 간선제 총장 후보 선거에 1,000만 원 기탁금 납부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공무단위권 침해한다고 봤죠. 너무 액수가 과도해서 이제 후보자 나가는 걸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이건 1,000만 원 기탁금 한 건 공무단위권 침해다. 자, 국립대 학칙 규정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느냐? 학칙 규정은 이제 행정규칙으로 보든 법령 보충된 행정규칙이죠. 그럼 자치규범으로 보든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봐서 이 학칙 규정에 대해서는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바로 이제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할 수 있다고 봤죠. 대학의 자율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이것도 입법 형성 한계 일탈로 봤죠. 자, 엄격한 과잉 금지가 아니라 입법 형성 한계 일탈로 봤다. 대학의 자율성 같은 경우도 자, 우리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건 대학 제도는 자, 국가가 좀 입법 좀 형성권을 넓게 갖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대학의 자율 침해 여부 심사에 대한 입법 형성 한계 일탈로 했다. 대학 자율 같은 경우에는요. 학문의 자유의 보장 수단으로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어요. 대학의 자율에 대해서는. 다만 그 심사 기준은 이제 입법 형성한 게 일탈로 했다. 자,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거를 선정할 경우 자, 선관위에 선거 사무 위탁해야 하는지 잘 봐두셔야겠죠. 이거 직접 선거를 하는 경우 네,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돼요. 자,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그리고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해야 된다. 자,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시 자, 이렇게 선관위에 의무적 위탁시키는 게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나 봤죠. 단순히 선거 관리만 위탁하는 거고 자,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 자, 이런 거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니까 대학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은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서 대학 자율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자, 국립대학도요. 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죠. 자, 공법인 같은 경우에도 고유의 독립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기본권을 인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교원 보수에 관한 사항도 대학 자율권에 포함된다고 했죠. 대학 자율권에는 대학 시설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학사 일정, 학생 선발, 인사에 관한 거, 교수 임면 이런 거 다 포함된다고 했죠. 거의 대학 자율권에는 대학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자, 모든 사항을 자치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자, 그런데요,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교수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권에 포함되는지, 자, 이건 안 된다 했죠. 교수 스스로 본인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인정되면 안 되겠죠. 영구적으로 계속 이제 교수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권리는 대학의 자율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따고 배운 데까지 복습해 왔습니다.